식판은 이거 언제까지 이거 계속 먹을 거예요? 이거? 응? 지금 왜? 어릴 때부터 지금 계속 식판 하고 있는데 어머니 애기 때 저렇게 해주는데. 이제 많이 컸는데 이제 바꿔야지 이제. 근데 어쨌든 다 먹잖아. 담아준 건. 젓가락질로 먹는 게 딱 정량만 먹잖아요. 더 근데 먹어야 돼. 이렇게 먹으면 얼마 먹었는지 잘 모르잖아. 아 저걸 다 먹어야 돼? 안 그래?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먹어? 아니 준서 오면 물어보지 뭐. 식판이 좋은지. 그냥 이렇게 밥 그러고 먹을 건지. 근데 그거 내 배부름이 체크하는 거지. 지금. 이것도 어머니의 불안이네. 준서? 너 깨끗이 씻었어? 아들아. 어? 야. 밥 먹기 전에 물 많이 먹지 마. 왜? 어허. 모든 거를 다 통제하시는구나. 이준서. 많이 먹으면 소화 안 된다니까? 별로 안 마셔. 준서는 식판에서 밥 먹는 거 좋아? 식판으로 밥 먹는 게 좋아? 그냥 아빠처럼 저렇게 먹는 게 좋아? 왜 그런 걸 물어봐, 엄마? 눈치 본다. 뭐가 좋아? 아니, 왜 물어보는데? 한 십몇 년 동안 이렇게 먹었잖아, 엄마. 그러니까 뭐 10년 때 이렇게 먹었으니까 너도 컸으니까 물어보는 거야. 이제 중학생 들어가니까. 얘기해. 준서 그래서 식판에 계속 밥 먹고 싶어? 아 진짜? 식판이 좋아? 에? 싫을 것 같은데? 착한 거야. 야, 이게 좀 편해서 그렇지? 그게 편해? 그래. 식판 계속 먹어도 돼. 응. 더 익숙한 걸 좋아하나 봐. 근데 이것도 엄마의 편안함 위해서 먹이는 것 같다.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는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 소통이시더라고요. 그리고 아이가 싫다면 난 안 할 거야라고 마치 아이한테 엄청나게 자율권을 주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사실 아이는 한 번도 자기 의사대로 결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. 제가 봤을 때. 그 힘이 없는 애한테 질문을 하는 거는 답은 뻔해요. 맞아. 엄마가 원하는 답을 합니다. 아이들은. 기똥차게 알죠. 네. 그러니까 너는 이제 공부를 좀 시키고 뭐 한다지만 모르겠는데 나는 이제 억지로 막 이렇게 시키는 억지로 안 거를 시키고 있는데 학원도 다니고 돈 아깝잖아. 어... 뭐 학원 안 보내야지. 그러면 그냥 둘 다 근데 공부에 대해서 계속 그러면은 애가 숨을 못 쉴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추운데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쥐가 수술하게끔 아니 네가 푸시를 하지 말라니까 그냥 아니 몸 건강하고 마음 건강하고 좀 그렇게 근데 진짜 그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. 공부로 사면 좋잖아. 기준이 다 달라가지고. 아버님은 어느 정도 좀 내용을 알고 계신 것 같기도 해요.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아버님이나 예. 어머님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얘기 안 하시죠? 그렇게 목소리까지 높이지 않고 네. 그냥 의견. 의견은 내죠. 아. 예. 네. 아니 근데 오 박사님 문장 완성 검사를 하셔서 아버님, 좀 네. 특이점을 발견하셨다고요. 솔직하게 하셨겠죠? 예, 아버님의 문장 완성 검사를 네. 같이 보시겠습니다. 네. 어리석게도 내가 우와! 좋아하는 것은 와이프이다. 다른 친구들이 모르는 나만의 와이프?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. 근데 왜 물음표예요? 와이프? 여기서도 아버지 성격이 나. 와이프? 와이프를 많이 적었네. 네.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네요. 아내분이 좀 두렵습니까? 아니 이제 와이프랑 뭐 이렇게 트러블이 났을 때 네. 집이 이제 좀 뭐 시끄러워진다든지 분위기가 막 다운돼 가지고 뭐 애들까지 기운이 또 안 좋아지고 이런 거를 애들한테 그런 네. 걸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고. 예, 그런 것도 네, 그렇고. 맞아요. 예. 네. 네. 두려워한다는 거는 아내가 막 무섭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싫은 감정을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. 애매하다 진짜. 애매하지. 진짜 애매하다. 네. 그래서 그냥 자꾸 받아들이게 돼. 네.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부부관계는 부부싸움을 안 하는 좋은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녀는 아직 성장 발달을 해야 되잖아요. 마음이 발달해야 되는데 나는 엄마와 분리된 사람이기 때문에 의견이 달라요.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.
이걸 통해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회가 굉장히 없어질 것 같아요. 응? 그게 아이한테 잘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아이가 잘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 자신은 그랬을 때 자기가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. 굉장히 큰 착각에 빠져 있는 중심 거죠. 잡아줘야 돼.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엄마가 수학 문제 풀고 공부하고 있는 걸 좋아해. 엄마가 좋아하니까 애들은 맞아요. 자기 사랑하는 엄마가 좋아하고 그때 막 엄마가 너무 뿌듯해하면 애들 그거 하려고 해요. 그러니까 분명한 건 얘는 엄마를 좋아해요. 엄마를 좋아하니까 맞아요. 엄마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. 그래야만 내가 멋진 사람인 것 같아. 그러니까 절대 이런 거에 위험하죠. 빠져 있는 애들 되게 많아요. 위험하죠. 네. 무너지기 십상이지. 약간 그런 면이 있는지 잘 살펴봐줘야 될 것 같아요. 논술학원. 가봅시다. 내가 생각하는 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? 자, 하나 선택해 보세요. 꿈의 의미. 아니 이게 꿈의 의미가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? 다 달라. 거기서 거기 같은데. 어머 세상에. 이 책 속에서 인상 깊은 장면은 없었니? 선생님은 연우가 너무 불쌍해서 울었어요? 연우가 울컥한 장면이 있었어. 거기서 너무 힘든 일이 일어났잖아. 왜요? 에이? 생각을 하는 걸 힘들어하나? 네. 근데 책도 많이 읽는데. 얘가. 그러게. 자, 아 갑시다. 근데 이 책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. 이야기 책이야. 소설책이야, 소설책. GPT한테 물어봤긴 했는데 무슨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. 들가에서 민기가 꿈을 생각할 때. 왜? 흥미 없어 보여. 혼낸 것도 아닌데 그냥 본인이 힘들어서 그런가? 어머 어떡해. 아이고. 이게 뭔가 안 풀릴 때 때문에. 아이가 좀 힘들어하고 약간 괴로워해요. 그러니까 뭐 공부가 싫어서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. 그럼 얘는 뭐가 괴로울까? 뭐가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얘는 그 상황에서 불편하게 뭐가 했어. 힘들었을까요? 뭔가 힘들었던 것 같은데. 답이 없어서 아 답이 없어서. 얘는 답이 있는 걸 좋아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수학이 재미있대요. 답이 나오니까. 바로바로 답이 나오니까. 네. 그러니까 논술은 답이 없으니까. 아까 논술 선생님이 쭉 말씀하시는 거를 몇 가지 단서를 종합을 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. 책은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해요.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각각 입장이 달라요. 그죠? 이런 거를 이 아이는 잘 통합해서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땐 그래요. 근데 아이들이 나이가 한 살씩 더 먹어갈수록 사회에서는 더 많은 걸 요구해요. 여러 사람을 대해야 되고 여러 상황들이 생기고. 근데 아이가 이런 상황에서 점점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요. 그리고 신경을 안 쓰면 이쪽이 늘 잘 안 보여요. 이쪽을 내가 애를 써서라도 이 사람의 마음을 좀 읽어보고 그럼요. 이걸 마인드 리딩이라고 하잖아요. 마음을 읽어보는 저런 마음이구나. 이런 게 쉽지 않은 그런 면을 갖고 있는 아이예요. 그래서 친구가 싫진 않지만 친구와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싶은 그 동기가 되게 약해요. 그럼 또래랑 어울리기 어렵고 친구를 못 사귀게 되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가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. 이렇게.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통하지 않는다고 상대가 느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. 저 나이 땐 친구들이 좀 예, 제가 생각할 때도 친구가 이렇게 엄청 많아야 되는데 거의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못 봤어요. 절친이 있어요, 절친. 없어요. 이 아이는 사회성 발달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원래도 그 부분에 취약한 상태로 태어난 아이가 커나가면서 그걸 못 배운 것 같아요. 그러면 잘 통하는 건 아니어도 기본은 배워서 많이
벗어나지 않게는 할 수 있어야 돼요. 그런 거를 수학 문제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제일 중요한 봅니다. 그런 걸 배우는 것이. 일이죠. 이걸 좀 깨달으셔야 될 것 같아요. 엄마. 어? 엄마. 갑자기? 엄마. 어? 엄마. 아이고. 아니 밥 먹고 한참 지났을 텐데. 못 들었나 보다. 왜? 어. 왜? 어. 아니 불안한가 보다. 이게 어딨다고. 불안한가 봐. 모르겠다. 아니 엄마 없는 게 엄마 없으니까 불안한가 봐. 불안한 거예요? 거슬리는 못. 아, 되게 딱지 어릴 때 하면 손톱 깎여. 발톱값지? 아이고. 어우. 아, 왜 저렇게 됐을까? 아니 무슨 진짜 4살 5살 아이 같이 행동하네요. 저렇게까지 많이 할 줄 몰랐어요. 불안해하고 이럴 줄 네. 모르셨어요. 그러니까 뭐 자기 혼자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이 아이가 잘 못하는 거죠. 네. 근데 어쨌든 엄마가 없는 것 같으면 유추해봐요. 다른 가능성이 뭐가 있을까? 엄마라면 지금 시간에 집에 없다면 무슨 가능성이 있을까? 생각해 보거든요. 그럼 나갔나? 지금 시간이 몇 시지? 뭐 기다려보지 라든가 아니면 뭐 보통 전화가 있는 아이들은 걸어보죠. 엄마 어디에요? 이렇게. 그러니까. 근데 이러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유추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부모가 다양한 가능성을 얘기해주고 아이랑 많이 대화를 나누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준서야, 아들. 나와봐. 이거 왜 다 뜯어놨어? 모르지? 몰라? 응. 왜 몰라? 사람 마음은 다 다른 법인데 어떻게 알아? 그치 얘는 모르지. 엄마가 엄마 아빠가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. 야, 속상하다고. 이 봐봐. 이 뜯어놓으면은 몰라? 엄마 아빠 뭘 몰라? 의사 선생님 병원 갔던 건 기억나 그럼? 잘하는 건데 하지 말라 그랬을까? 뭐안돼 안 좋잖아. 너 다른 사람이 갑자기 너 손톱 보자 이러면 숨기잖아. 부끄럽지? 아니? 그럼 왜 숨기는데? 그 사람 놀릴까 무서워. 아, 그럼 그게 부끄러운 거 아니야? 아, 그랬구나. 아유. 아 야, 똑바로 앉아. 아니 좀 가면 안 돼. 그리고 똑바로 그러니까 준수야 너 엄마 넘게 지났어. 5분이 중요해 지금? 대화하는 게 너무 싫어요. 왜? 대화는 왜 싫어? 어? 왜 싫어? 아니 솔직히 대화는 필요한 것만 하면 되잖아. 아니 이 나이에 대화가 얼마나 즐거운데. 아니 솔직히 대화는 필요한 것만 하면 되잖아. 지 몸 때문에 막 걱정해 주는데 걱정을 아, 잔소리해서 엄마 왜? 그러면 어떡하란 얘긴지. 숙제해? 어머. 이런 게 불편한가 봐. 자기 마음을 또? 얘기할 줄 몰라. 또? 또 뜯어 봐봐. 그렇게 그럼 왜 이래? 아우 막 찌릿찌릿하다. 그 뜯는 거에만 몰두해 있으니까 더 그렇죠. 아, 네. 너무 가슴 아프다. 물론 이제 엄마는 이 손톱 발톱을 뜯은 게 너무 거슬리고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한번 딱 발동이 되면 막 그 생각으로 가득 불안해. 차서 맞아. 네, 걱정되고. 네, 걱정되고 불안한데 그러면 자꾸 이제 아이를 다그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엄마는 처음에는 얘가 왜 이토록 물어뜯을까에 얘 마음이 궁금하셨던 거잖아요. 근데 엄마는 마음, 너 마음이 어때? 이 마음이란 단어를 거의 안 쓰시더라고요. 아니, 한 번도 안 쓴 것 같아요. 맞아요. 거의 한 번도.
그럼 아이들은 그 경험이 없어서 마음 얘기를 하기 어려워해요.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몰라요. 그래서 얘는 진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고 모르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요거는 어머니가 얘랑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, 저는. 얘랑. 약간 타인의 마음을 좀 이해하는 거라든가 딱 똑 떨어지게 보이지 않는 마음 있잖아요. 그리고 의도, 입장 맞네. 이런 거를 아주 확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. 엄마랑 얘랑 좀 비슷한.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모르겠는데 라고 마음을 얘기한 건데 이때 후육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얘 성인 될 때까지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없잖아. 응? 그러니까 지금보다 낫도록 더 나아지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.